안녕하세요. 저희는 민변 미디어 언론위원회입니다. 저는 최용문 변호사고요. 소개해 주시죠. 김성순입니다. 은희언니. 이제 미디어 언론위원회가 뭐죠? 예. 저희가 이제 민변이 창립됐던 몇십 년 전부터 네. 언론위원회라는 것은 있어 왔고, 그 언론위원회가 이제 올 초에 미디어 언론위원회라고 개명을 했습니다. 사실 이거 제가 제안한 겁니다. 아, 예. 그 아이디어 제공자께서. 예, 제가 제안을 했는데 사실 그때 제가 그 언론위원회 회의에 처음 났었어요. 처음 나오자마자 간판 갈아라? 아, 예. 그러니까 제가 간 게 아니고, 예, 예. 그러니까 간판을 우리 바꿔야겠다 이런 예. 얘기가 있다가 제가 딱 제안을 했는데 아. 이게 채택이 된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사실 뭐 시의적절한 근데 제안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매체의 기술이 계속 바뀌잖아요. 옛날에 이제 인쇄술 막 하다가 어느 순간 라디오 생기고 어느 네. 순간 TV 생기고 어느 순간 뭐 인터넷 생기고 예, 뭐죠? 종합편성 채널 생기고 네. 이런 식의 기술 발전으로 쭉 가면서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이 이제 생각을 전달하는 기술이 계속 바뀌고 있고 네. 그 과정에 따라서 계속 법도 새로 생기고 새로 생기고 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 시점에 오니까 네. 어느 순간 유튜브라고 대표되는 네. 1인 미디어라는 식의 예전으로 보면 도저히 언론이라고 할 수가 그쵸, 없잖아요. 1인 미디어뿐만 아니라 이제 몇 명이 모여서 하는 뭐 그런 시사 유튜브 채널까지 예, 예. 그런 것들 기존의 언론이라고 하는 그 카테고리에는 포함이 될 수 없는데 근데 분명히 예, 이제 예. 그 민주 사회에서의 여론 형성에는 엄청나게 기여를 하고 있는 그렇죠. 어떤 수단들에 대해서 민변의 언론위원회도 그거를 그냥 두고만 보고 있을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네. 뭐 강한 의지를 가지고 네. 예. 그래서 예, 아이디어를 네. 내셨고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를 냈죠. 그리고 뭐 이참에 우리도 유튜브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민변에서 언론위에서든 어떤 활동을 하면은 그거는 이제 보도자료라든가 의견서라든가 당연히 텍스트는 이제 저희도 나가지만 현재도 네. 마찬가지로 텍스트는 아주 중요합니다. 뭐 의견서 중요하지만 성명은 계속 예, 나가죠. 하지만 우리가 이게 뭐 급변하는 환경에서 네. 영상물로서도 네.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민변이 실제 이렇다. 네. 그리고 미디어 언론위원회가 이런 활동을 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 이런 언론의 문제점, 미디어의 문제점이 있다라는 걸 얘기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취지에서 저희도 지금 이제 시대에 적응하는 과정입니다. 예, 시대 적응 많이 늦었던 것 같습니다. 예. 준비해 주신 오늘 주제. 예, 오늘 주제는 사실 뭐 이거 변호사님 좀 소개 좀. 네. 그 최근에 유명 걸그룹 멤버가 또 극단적 선택을 하는 슬픈 일이 있었는데 그걸 기점으로 해서 또 악플이 굉장히 이슈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악플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네, 악플도 네. 그렇잖아요. 그 과거에서 봤을 때는 악플이라는 거는 사실 언론이라는 뭐 이런 식의 생각은 전혀 접근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지금 와서 이제 인터넷이라는 공론장이 생기고 그 공론장에서의 댓글, 심지어 이제 정치권에서 선거할 때 그 댓글에 작업까지 하는 그렇죠. 시대가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댓글도 여론 형성의 기능에서는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그런 긍정적인 기능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네. 문제는 이 지금 말씀하신 악플이라는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네.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언론의 기능 중에 하나가 그 건전한 여론의 형성이라는 것도 있죠. 비판도 그러니까, 해야 되고, 예. 근데 악플이라는 것도, 그러니까 댓글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최근에는 여론을 형성하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됐으니까 네. 그 언론의 본래 개념과는 좀 다르지만 그래도 언론에서 이제 좀 다뤄야 되는 내용이 되는 것 같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뭐 문제되는 악플이라는 거가 참 애매한 것 같긴 합니다,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언론의 기능, 여론 형성의 기능, 뭐 비판 기능이라는 거를 하기는 분명히 하는 것 같은데 네. 과연 우리 사회에 얼마나 중요한 수준인가? 이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취지로 접근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뭐 최근에 무슨 포탈 다음 카카오, 카카오 쪽에서는 연예 뉴스에 한해서는 댓글 자체를 아예 달지 못하게 하겠다는 식의 얘기까지 하고 있지 않는가. 악플의 개념을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예,
악성 댓글, 예, 이거 댓글을 뜻하는 리플이라는 말과 악성이 합쳐져서 만들어낸 신조어. 근데 이제 신조어라고 하기에도 이제 연식이 꽤 됐죠, 사실. 그쵸. 한참 됐습니다, 이제. 하긴, 예. 예, 뭐 법률적으로는 언제든 이제 명예훼손이나 모욕이라는 뭐 다양한 뭐 형법상이든 정통법상이든 문제 고소 고발 아니면 민사 손해배상 소송의 문제가 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진실한 사실이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가지고 누군가의 사회적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 명예훼손이고, 사실이라고 보기는 좀 애매한 의견일 수도 있고 모멸적 표현일 수도 있고 어쨌든 어떤 상대방의 인격권이라는 것을 침해하는 형태의 표현은 우리가 이제 모욕이라는 식으로 해서 뭐 고소고발하고 손해배상 청구하고 하는 문제입니다. 네. 그쵸. 그, 사실 뭐, 악플 관련해서는 뭐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변호사들한테는 명예훼손이랑 모욕 문제가 사실 맞긴 한데. 단순하죠. 네. 근데 최근에 제가 봤던 과거 판결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대머리라는 표현이 아, 예, 예. 뭐냐. 예, 이건데, 그 판결도 되게 웃긴 게 1심에서는 무죄가 났어요. 그러니까 아, 네, 네. 기소가 된 게 명예훼손으로 네, 기소가 네, 됐거든요. 그러니까 네, 네. 명예훼손으로 기소했다는 거는 이거는 가치 판단, 모욕성으로 가치 판단이 아니고 네. 사실에 대한 문제다라고 본 거죠. 1심에서는 무죄가 나왔어요. 예. 2심에서는 벌금 30만 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30만 원? 아, 예. 근데 그게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예, 어쨌든 그게- 유죄. 예. 그러니까 그 명예훼손으로 기소가 돼서 네. 이제 1심은 뭐 무죄, 2심은 30만 원인가 그 정도 나오고 대법원에서 파기가 됐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명예훼손의 문제가 아니라 모욕죄로 한번 해볼 수 있겠다 이런 취지였어요. 그 취지가 그런 거였어요. 제가 궁금해가지고 이게 무죄, 유죄, 무죄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대법원 구성까지 제가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주심 판사가 6명인가가 4명인가가 있었는데 네. 그 4명의 특정부의 수출 제가 사진을 검색해서 다 봤습니다. 진짜로. 그게 혹시나 영향을 미쳤을까 싶어서. 네. 그랬었는데 아주 재판부 구성이 되게 공정하게 됐어요. 공정하게 돼 있더라고요. 어떤 놀랍게도. 예, 아주 되게 놀랍게도. 이게 뭐 여담입니다. 여담인데. 예. 뭐 그런 갑자기 생각이 나서 예,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그럼 다시 다음으로 악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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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와서 악플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리긴 했는데 사실 변호사들은 되게 단순하게 접근하죠. 왜냐면 뭐 명예훼손, 모욕, 그렇죠. 그리고 손해배상 사후적인 문제로만 접근 그렇게 하니까 예, 근데 사실 뭐 당사자들한테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겠죠. 네. 악플 달려보신 적 있으십니까? 악플이 달려본 적은 없죠. 제가 뭐 그렇게 드러날 일이 없으니까. 근데 뭐 저도 그게 정말 심각한 문제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그냥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 간혹 작게 말다툼을 하게 돼도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이더라고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긴 해서 뒷담화 들은 거? 뒷담화는 아니죠. 왜냐면 네. 같이 이렇게 앞담화? 댓글 예. 주고받는 거니까 뒷담화는 아닌데 그냥 뭐 누군지도 모르고 그 사람도 내가 누군지 모르고 뭐 서로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무시하면 그만이지만 또 그걸 그냥 그리고 상대방이 나쁜 말을 해도 거기서 끊고 더 이상 안 달면 근데 괜찮은데 최근에 악플 달리신 게 맞네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니요. 보니까 아닙니다. 약간 지금 분노가 약간 최근 올라오시는 것 아닙니다. 같은데. 예. 하여튼 예. 근데 네, 누구든 당사자가 자기 문제가 되면은 정말 심각하다는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저도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저도 악플 비슷한 게 좀 달린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악플이 이게 뭐냐면 제가 예전에 그 언론을 통해서 잠깐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랑 이제 전화 통화하고 기자가 그거를 이제 워딩을 해서 이제 기사가 나갔는데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거랑 정반대로 나. 그러니까 정반대가 아니라 아예 전혀 딴 얘기예요. 인터뷰를 그러니까, 땄는데. 네. 예. 그러니까 뭐 성범죄 관련된 거였는데 제 주장은 그러니까 제가 그 법리적으로 봤던 견해는 강제추행은 안 되는데 그 폭행 또는 협박이 없이도 처벌 가능한 공중밀집 장소 추행죄로는 처벌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처음에 나갔던 기사에서 어떻게 나갔냐면 그냥 그거 장난으로 한 거라서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네. 최영문 변호사 네, 추행에 대해서 네. 아무 문제 없다고 네. 밝혔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두 번째 기사에 또 제가 항의를 한 번 했죠. 네. 항의를 한 번 했는데 두 번째 기사가 어떻게 나왔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강제추행은 안 되고 공중밀집 장소 추행이 가능하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빠졌고 요것만 또 나온 거예요. 정정도 청구하셔야죠. 근데 예. 그게 그 이미 기간이 지났어요. 한참 지났어요. 그래갖고 제가 그걸 명예훼손죄로 어떻게 해볼까 했는데 그 명예훼손죄가 또 구성이 잘 안 되더라고요. 애매하죠. 네. 예.
그걸로 뭐 명예가 훼손이 됐냐 이렇게 물으면 이렇게 자기 머리도 깎기가 어려운 근데 일입니다. 네, 어쨌든 예, 악플 얘기하다 이 얘기가 나왔는데 네. 그러다가 그 기사가 한번 나간 다음에 제가 혹시나 해서 인터넷에서 제 이름을 검색을 해봤어요. 네. 그랬는데 그 트위터에 제 기사가 링크가 되고 사람들이 이제 아직도? 예, 얘기하는 게 좀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네가 번호판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겠네요, 진짜. 그래갖고 근데 한 대여섯 개 정도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지금 언론 피해자분들입니다. 저로서는 사실 뭐 저는 뭐 의뢰인들로만 만나봐가지고 잘 모르는 얘기인데 아주 뭐 많이 이 피해를 겪으셨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네, 악플 뭐 이런 게 좀 요새 많죠. 그래서 뭐 최근에 포털에서 뭐지 그 댓글 없앤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죠. 예. 그러면 예. 소개 좀 네, 다음 해주세요. 토크에서 네,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부작용이 너무 심각하다는 판단하에 10월 31일부터 연예뉴스 댓글을 잠정적으로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이게 뭐 대형 포털이라고 하긴 하는데 네이버는 뭐 이런 얘기 아직 없었던 것 같고 다음만 지금 이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근데 네. 저는 사실 이 뉴스를 처음 딱 접했을 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그러니까 지금 얘네가 이거 잘한 거다 못한 거다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기는 좀 아직 잘 모르겠는데, 네. 근데 이거 갑자기 너무 뜬금없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좀 사실 들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뭐랄까 그 갑자기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한다기보다는 그냥 아예 뭐 이게 문제니까 아예 그냥 그 자체를 없애버리는 정화 적용 네. 자체가 어렵다는 식으로 포기해버리는 면도 좀 있는 걸 수도 있고. 그렇죠. 네. 사실 네. 근데 네. 연예뉴스에 한정해서 생각한다면 그게 그렇게까지 나쁜 결정이 아닐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 게 사실 연예뉴스에 대해서 굳이 토론을 하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냥 뭐 결국 할 수도 있죠. 어떤 토론이었죠? 뭐 그냥 대놓고 말하면 사실 소비의 네. 대상이잖아요. 네, 연예인들이 그럴 어떻게 보면은 가능성이 뭐 네. 사람인데 소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게 현실이고 저만 해도 일단 악플을 달아오셨어요. 아니 악플을 다는 게 아니고 연예 기사든 뭐 어떤 기사든 사실 일단 내려서 베스트 댓글을 한번 봐야 그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구나. 어떤 게 베스트라도 근데 그 반면에 또 그 베스트가 그거에 대한 반대 또 이게 할 수 네.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게 또 많을 때도 있고 막 이래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는 이제 뭐 물론 이제 매크로든 알바든 섞여 있을 수도 있지만 뭐 이렇게 댓글을 보면서 하여튼 생각을 하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연예 뉴스라는 거에 한정한다면은 뭐 댓글이라는 중요한 뭐 공론장으로서 기능하고 있는 이거를 없애는 거가 뭐 있을 수도 있겠다 생각은 들긴 하지만 저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든 간에 뭐 일단 이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거는 정말 별로 상관없잖아. 연예뉴스니까 상관없잖아. 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이걸 안 해버리면은 글쎄 우리가 과연 우리 사회에서 이거를 공론화 시켜가지고 어쨌든 이 댓글에서의 자정작용을 하자는 식의 시도조차 하지 않겠다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일단 이거를 이렇게 하면은 또 다른 뭐 예를 들어 정치 댓글 그럼 정치 댓글이 너무 막 말이 안 되고 매크로 돌리고 막 알바 쓰고 막 뭐 기업 댓글 그럼 뭐 기업체 관련 기사의 댓글 알바들이잖아요 사실 알바들이 엄청나게 많단 말이에요. 홍보의 일환이고 경쟁업체를 까고 자기 업체를 옹호하는 식의 근데 그러다 보면 댓글이 어느 순간 사라져버리는 날이 오는 게 아닌가. 이제 우려를 우려하는 입장에서 네.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렇죠. 근데 뭐 그런 의견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인터넷에 그러니까 그런 뭐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항상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자정작용을 예. 얘기를 하긴 하는데 사실 본격적으로 인터넷 시대가 된 지 한 20년 가까이 됐는데 악플 문제는 사실 뭐 거의 해결이 안 되긴 했죠. 자정작용을 예, 과연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그런- 있습니다. 네, 그런 우려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정작용 안 되나요?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근데 그게 사실 되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데도 있고 그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약간 저 사이트나 커뮤니티에 따라서 분위기도 네. 많이 다르기도 하고 약간 다를 수는 있겠지만. 뭐 제 개인적인 판단이긴 한데 구성원이 좀 어느 정도 특정이 돼 네, 있고 맞아요. 서로 뭔가 이런 뭐랄까 좀 뭔가 이렇게 목적을 정확히 가지고 있는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는 사실 악플 문제가 거의 발생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네. 그거 말고
서로가 서로한테 뭔가 책임이 전혀 없고 그냥 한번 완전히 지나가는- 임명 대 네. 임명의 공간일 경우에 그런 심각하다. 경우에는 오히려 더 발생하는 게 아닌가라고 약간 제가 의심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결론을 내리는 건 인터넷 실명제 찬성론 아니 그런 건 아니지만 네. 연결이 되죠. 예. 네, 하여튼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극단적으로 얘기를 해보자면은 교통사고 난다고 자동차 일단 없애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교통사고 나니까 없애자. 이거는 너무 과하다면은 교통사고 나니까 20년 된 이상 차들 다 없애자. 기능이 떨어져서 그런 거야. 뭐 이런 식의 뭐 얘기나 크게 다르지 않은 거 아닌가. 우리가 연예인이라는 소비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에 대한 기사에서부터 우리가 조심하자는 이 자정작용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댓글이라는 게 차만큼 반드시 필요한 걸까요? 말을 못하면 답답해서 살 수가 없어요. 말은 키보드에다 그냥, 쳐야 되는데. 그냥 오프라인에서 해도 되는데. 오프라인에서 막 떠드는 거예요. 막. 네. 야, 최영은 바보! 막 이렇게 하면서. 사실 그렇게 할 수 있을 말만 예, 예. 댓글로 써야 음. 자생작용이라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금 말씀하신 거를 조금 더 보강하자면 뭐 물론 저는 예, 예. 아유, 선생님 반대로 사회자 아니셨어요? 그런 뭐 약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꼭 기사에 댓글을 달아야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건 아니고 뭐 예를 들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개인의 공간도 많으니까 거기만 보장해줘도 되지 않냐라고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예를 들어서 이제 있다 될 첫 것 태그에다가 그 기사 반니라고 시작해가지고 악플을 그냥 막 쏟아내는. 저는 이게 논란이 되는 컨텐츠, 논란이 되는 비즈니스 영역에 대한 거는 포털 사업자들이 그냥 안 할래 라는 식으로 그냥 뭐랄까요. 자기 사업 영역에서의 위험한 요소를 회피해버리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듭니다. 그 포털 사이트나 그런 사업자들은 이미 이제 공정성을 어느 정도 지켜줘야 되는 위치에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순수한 지금 사업체 네. 개인, 그러니까 순수하게 사적 영역의 비즈니스로서 지금 영역에 있지만 어쨌든 지금 우리 사회에서 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굳이 따지면은 뭐 한국발전공사 같은 발전공사, 한국전력 같은 어떻게 보면은 전기를 생산해 와가지고 전기를 쫙 뿌리잖아요. 한국전력공사가. 어떻게 보면은 네이버나 카카오라는 이 대형 포털들도 우리나라의 모든 컨텐츠들을 다 흡수해 가가지고는 소비자한테 입맛에 맞게 쫙 뿌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곳에서 자기들의 공적 기능에 대한 중요한 이 임무를 망각하고 그냥 회피해버리는 이런 모습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럼 댓글 삭제 권한을 주는 거에 대해서는 찬성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근데 이렇죠. 그러니까 포털 사업자가 정말 자기가 제대로 서비스를 하고 컨텐츠를 유통하고 트래픽이 발생하는 거에서 이익을 얻는다면은 자기가 자기 쪽에서의 그 댓글을 자기가 자체 모니터링 해가지고 관리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는 네이버나 카카오에게 가입을 할 때 약간 어쨌든 있어요. 다 약간이 있고 네이버나 카카오든 뭐 사회적인 사회 유해한 컨텐츠를 우리가 공유하면은 다 제재할 수 있는 식의 사적 규제는 마련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포털 측에서 돈이 드니까 모니터링 하려면 사실 다 돈이잖아요. 사람이 봐야 되니까. 인력을 사람이 보내야 봐야 되니까. 근데 힘들지 않나요? 저는 그걸 그렇게 모니터링을 해서 일부 삭제를 한다면 더 문제일 것 같아요. 아무래도 주관이 개입될 수밖에 없지 않나요? 그런 위험은 늘 있죠. 지금 유튜브나 이런 거에서도 계속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노란 딱지 붙이는 거에 대한 문제가. 네, 예, 그렇죠. 네. 노란 딱지 붙이는 그 권한을 어쨌든 유튜브에서 행사를 하고 있고, 지금 뭐 정치적인 영상이든 뭐 종교적인 영상이든 어떤 특정 부분에서의 영상에 대해서 유튜브가 자기들 기준에서 문제가 된다는 것들은 일단 제재를 하고 있고, 그거에가 이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에 대한 거는 저도 공감은 하지만, 어쨌든 저는 그 사업자가 자기들이 어쨌든 돈을 이걸로 버는 사람이라면 그 자기가 관리하는 컨텐츠와 자기가 유통하는 컨텐츠에 대해서 치열하게 고민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치열하게 고민한 컨텐츠를 제공을 하고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봤을 때 도저히 아니다 싶은 것들은 삭제를 하고, 근데 그 삭제가 문제가 됐다면 처음 그 올린 사람이든 유통한 사람한테서 또 뭔가 이 합당한 사후적인 제재가 따르는 이런 이 핑퐁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이 사회적인 논의가 성숙하고 발전할 수도 있지 않을까. 포털 사업자의 책임을 중요시하시는 있거든요. 아니, 네이버 카카오 사랑합니다.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뭐 오늘 하여튼 네.
오늘 댓글 얘기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댓글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 영상이 올라가면 네. 거기도 댓글 한번 모니터링 한번 해보죠. 아마 제 생각에는 청정구역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가요? 예, 제가 변호사님 혹시 모욕하는 댓글 올라오면 제가 해드릴게요. 변호사님도 제 거 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청정구역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긴 저희는 그쪽 분야는 이제 전투력이 최강이니까. 예, 절차적으로는 어쨌든 다 할 줄 아니까. 네. 예. 네, 오늘은 그 미디어 언론위원회의 첫 시간으로서 네. 최근 이제 댓글 문제, 최근 이슈가 되는 이제 악플 문제 이렇게 좀 간단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는 오늘 악플 문제랑 또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 그 인터넷 실명제에 관한 얘기로 한번 다시 찾아뵙겠습니다.